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필기준비생분들, 각 직렬 공통 필기준비생분들이 흔히 많이 하는 고민에 관한 이제 가이딩 영상인데, 제가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 보면 코칭 케어 프로그램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코칭 케어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윌땡에서 그 부산대구에서 영상학원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라이브 실시간으로 서울에 신땡 그쪽하고 이렇게 노량진에 있는 학원하고, 그러니까 영상학원들이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이제 몰입, 그 다음에 뭐 자율형 독서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개별 학습 맞춤 설계해서 이제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이제 단기간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제가 직접 개발하고 제가 직접 운영했어요. 원래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 면접도 총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개발한 거를 이제 운영했어요. 요거는 이제 라이프 디자인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40대 50대 이제 전문 직종 대상으로 이제 생애 진로 코칭 하던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경찰직은 이제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수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면접 코칭까지 받고 최종 합격하는 이제 그 코스로 최종 합격한 인원수는 확률로는 80% 이상이었어요. 국가직은 90% 이상이었고, 네. 이제 나머지 20% 10%는 필기 시험에 떨어진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기에 차이지 다 합격을 하셨는데, 나머지 그 10% 20%는 제가 진로 변경을 추천한 분들, 이제 공무원 쪽이 안 맞다, 그러니까 다른 진로 쪽을 이제 추천했을 때 이제 공무원 시험 그만두고 경찰 시험 그만두고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 성향 진단을 한 다음에 1단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성향과 어떤 이제 생활 습관 등 이제 여러 가지 학습 습관, 그다음에 이제 학습 소요율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그걸 분석한 다음에 이제 중장기, 단기 이제 계획표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막 이제 하는 동안에 혹시나 이제 슬럼프 징후가 나타날 때 학습 일기를 저한테 제출하면 그걸 제가 분석해서 이제 슬럼프가 왜 왔는지, 그래서 원인 진단해서 다시 몰입하는 형태. 이게 3단계예요. 총 3단계인데, 제가 이 코칭 케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계획도 이제 잘 만들어졌고 이제 몰입을 하면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이러면서. 그냥 뭐 유튜브 본다든지 그냥 있잖아요, 뭐 별다르게 크게 뭔가를 하는 건 아닌데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이제 뻘짓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일 대표적인 원인은 이게 만성 슬럼프 이제 슬럼프가 너무 심화돼 가지고 만성 무기력증이 이제 일어난 분들이 있어요. 요게 좀 많아요, 비중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야 되고, 요걸 이제 자기가 이제 슬럼프에서 빨리 진단해서 슬럼프를 먼저 벗어나지 않으면 만성 무기력증으로 가게 되면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그걸 제가 이제 상중하로 중증 정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올린 영상이 이미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건 이제 전체 공개 영상이니까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슬럼프도 아니고 사실은 만성 무기력증도 아니에요. 그냥 몰입이 습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케이스들은 사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는 건데, 이게 원인이 엄청 다양해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뭐 이런 원인도 있어요. 어떤 원인도 있냐면, 전에 한 분은 공부를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몰입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몰입이 안 될 때는 그냥 푹 쉬자, 또 공부 몰입했다가 또 푹 쉬었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는 단기 이제 자격증 시험에는 잘 맞지만 공무원 시험처럼 장거리 레이스에는 안 맞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명문대생이에요.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자기 학교 출신 경영학과 출신자들은 대부분 다 회계사 아니면 세무사를 합격한 거예요. 세무사도 잘없고 다 회계사예요, 이분들은. 회계사고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이나 아니면 뭐 회계사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회계사 시험 준비하다 계속 떨어지니까 이분이 이제 7급 세무직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근데 7급 세무직도 대단한데 자기 주변의 지인들에 비하면 이게 자기가 상대적으로 지원한 직렬이 이제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피해서 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기법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7급 세무직도 충분히 멋진 직업이고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의 인식 전환을 해서 자기도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자기 지인들하고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예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인들하고 만나게 되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 열등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이분? 일본 이제 승무원, 항공기 승무원. 되게 예쁘고 단아하신 분이었어요. 지적이고. 근데 만족도는 엄청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전혀 다른 분야로 갔거든. 전혀 다른 분야로 가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 세무직, 7급 세무직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회계사 친구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기 지인들은 다 회계사니까 자기 혼자 뭔가 회피하고 도망간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항공기 승무원은 솔직히 7급 세무직이 훨씬 더 낫잖아요. 항공기 승무원은 이제 수명이 짧아요. 그분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전문직이긴 한데 이제 뭐 나이가 많이 차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이제 국내 운행 막 비행기 직접 안 타고 뭐 그걸로 빠질 수는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명이 좀 짧아요. 7급 세무직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냥 7급 세무직 이제 스튜디오스 이렇게 비교하면 뭐 둘 다 너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 인식은 7급 세무직을 더 높이 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친구들은 회계사고 전혀 다른 분야로 자기가 이제 간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고 자기가 가진 자산 뭐 경영학과를 나왔고 회계사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습득한 과목을 보자면 7급 세무직 치는 게 제일 무난하고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방법인데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계속 허전한 거죠.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변 지인들과의 비교 때문에. 자, 이거를 일반적인 합격생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이거를 매칭이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뇌과학적 공부 방법론을 몰라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분들이 뭐 글을 읽고 뭐 암기하는 거 있죠. 예? 제가 이제 특정 분을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왜 요즘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무슨 시험을 9개월 만에 합격했다. 아니면 나는 무슨 시험을 단기 합격했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뭐 그럴듯한 내용 케이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괜찮아요. 뭐 이렇게 암기를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진 기억술 뭐 이런 거 있죠. 예,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케이스에서 이 지금 항공기 승무원으로 가신 분이 그런 걸 못할 것 같아요. 이분 명문대생이에요. 명문대생들은 대부분 다 자기만의 공부 방법론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왜 안 된 거냐 이거예요. 이분들은 공부 방법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는 이 원인을 자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원래 명문대생이고 수능 공부도 아주 잘했고 정말 뛰어난 학생이 맞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게 되고 뭔가 공부 방법론이 공무원 공부 방법론은 다른가 이렇게 착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공무원 단기 합격한 사람의 그럴듯한 그런 뇌과학적 뭔가 내용을 보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되거든. 왜? 이거는 사실 공부 학습 그 방법론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원인점이. 그래서 제가 비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합격생들이 자신의 합격 방법론을 일반화시켜서 일반화에 오르잖아요. 일반화시켜가지고 마치 그걸 하면 다 될 것처럼 홍보하고 거기에 수험생들이 몰려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네.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야죠.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이 있는 줄 아세요? 이분은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결국은. 합격을 하셨는데 이분도 명문대생이고 본인만의 공부 방법론이 다 있어요. 다 있었고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놀았어. 대학생 때 많이 놀았고 이제 이것저것 다른 일 개인 사업도 하다가 이제 공무원 쪽으로 들어갔는데
부모님은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이 자녀가. 그리고 이제 이 부모님이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대상자분의 부모님이 항상 자식 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이 너무 좋은데, 장모님이 제 딸아이를 돌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아주 늦게 했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장모님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죠, 할머니. 맞죠? 그러니까 옛날 분이에요. 옛날 분이다 보니까 이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예, 이번에 이제 딸아이가 6살인데, 어린이집도 방학이 있더만요. 봄방학. 저 처음 알았어요. 여름 방학 있고, 겨울 방학 있고, 봄방학이 있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어린이집 뭐 유치원 그렇게 잘 안 갔어요. 어린이집은 유치원이 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는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다녀본 적은 없긴 한데, 옛날에는 뭐 다 이제 마을 동네 이제 좀 막 그냥 노는 게 일이었죠. 그렇긴 한데, 봄방학이 있더라고요. 한 4일인가 5일.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도 공무원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조정하려면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낮에 제가 돌보고, 집사람 오면 제가 이제 밀린 강의나 코칭하고 이제 좀 이렇게 조율하는데, 조율이 안 될 때는 장모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아이를 돌봐주는데, 장모님이 이제 딸아이한테, 6살 딸아이한테 뭘 하냐면, 아이고, 너가 아빠가 일도 못하고 지금 니 때문에 이래요. 따라해보고. 너 때문에 아빠가 일도 못하러 가고 니 돌보고 있었네. 니 때문에 그랬네. 어쩔래? 이러는 거예요. 6살 딸아이한테 장모님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옛날 분들이 특히 더 심한데 흔히 하는 실수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자꾸 자식 탓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 탓을 하는 부모. 자기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기가 피곤한 건데 그게 자녀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어린 자녀들한테 네가 임마 말이야 말도 안 듣고 아빠가 자꾸 속상하게 하니까 아빠가 자꾸 짜증내는 거 아니야? 애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심층 면접이나 이 지금 필기 DS 코칭 케어 프로그램 코칭해 보면 겉으로 보이는 자존감은 높은데 실질적인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뭔가 하다가 결과가 조금이라도 잘 안 나오면 내가 그렇지라고 자기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를 어릴 때부터 책임 전가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있죠. 이분 명문대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공부 방법도 있고 공부 곧잘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만판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 저 일 하다가 개인 사업도 좀 하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시험은 공부 방법이 뭔가 다른가 봐. 자꾸 착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지금 그 부모님의 원인 때문에 자꾸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걸로 믿고 쭉 우직하게 밀고 가야 되는데 계속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팔랑기. 열심히는 해. 열심히는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나는 사실을 9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그분 말씀 다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을 정말 디스하는 게 절대 아닌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 통용이 안 된다고요. 지금 말한 이 친구는 그 공부 방법론을 몰라서 지금 공부에 몰입을 못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의 부모님의 그러한 어릴 때 자녀 교육 방식 때문에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 지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인식을 못 하니까, 인식을 못 하니까 계속 자기 공부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착각을 하고는 아까 얘기했던 사법시험 9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 있죠.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드린 거예요. 요새 보니까 그분이 제일 유명하길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 대단하신 분들 있죠. 변호사, 공무원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그렇게 자기만의 공부 방법론을 일반화시켜서 이렇게만 하면 암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단기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보편화시키는 거. 거기에 이제 팔랑팔랑하고 이 사람 거 해봤다. 저 사람 거 해봤다. 계속 일관성 있게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였어요, 이번에. 원인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코칭하느냐,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죠.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이쪽에 예전에 특목대입 쪽이나 이쪽 관련 선생님들 양성할 때는
그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먼저 하냐면 이 부모님에 대해서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분들이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대상자분들이. 부모님이, 왜냐하면 이런 부모님들이 또 나쁜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도 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 전가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부모님을 또 미워하는 부분, 이 같이 감정이 이제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켜서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잘한 부분, 못한 부분, 부모님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내가 사실은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피해자였다는 거, 내가 문제아가 아니라 이제 그러한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자꾸 분리하는 작업을 이제 가야 돼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제 그 이쪽 분야 전문가들 제가 양성할 때는 그렇게 이제 코칭을 시켰거든요. 예. 이거는 학습 방법론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맞죠? 그 다음 또 원인은, 자, 이제 분류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제일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가 자기는 전략적으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공무원 무슨 직렬을 준비했는데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열등감을 유발시켰을 때 원인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잘못된 자녀 교육 방식에 의해서 어떤 책임 전가가 모두 다 자녀 탓이라는 부모님의 잘못된 훈육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 보이는 자존감은 높지만 실제 자존감은 너무 낮아서 자신의 공부 방법론을 우직하게 밀고 가지 못하고 팔랑귀로 계속 이것저것 열심히는 하는데 다들 열심히 해요. 예. 그런 경우도 하나 나타나요. 됐죠? 예. 그 다음에 또 케이스 엄청 다양해요. 이 원인점이 엄청 다양하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뭐를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 다음에 한 분은 7급 준비생이었어요. 7급 검찰직 준비생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7급 시험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명문대생이 공부를 나름 잘했어. 그래서 7급 준비를 했는데 자꾸 와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 급을 낮춰서 9급으로 간 거예요. 9급으로 해서 일단 빨리 합격하고 다시 7급 준비해야지 이 생각했나 봐. 그랬는데 9급도 잘 안 돼.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안 됐을 때 이제 그 직렬도 바꿔버렸어요. 사회복지 직렬. 사회복지 직렬 이제 합격했는데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면접에서 뒤집고 합격을 했어요. 이제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7급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7급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계속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슬쩍 말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그냥 다시 7급 준비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마라. 이제는 그 사회복지 직렬 9급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뭐 그쪽 관련된 서포트하기도 받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쪽은 기관장으로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이제 사회 그런 보호기관이나 기관장으로 갈 수 있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이제 제가 그쪽으로 좀 추천을 해줬는데 자기는 이제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자기가 자기를 의심해서 7급을 하지 말라고, 자기 실력을 의심해서 7급을 준비하지 말라고 이제 했다고 생각하고는 이분이 좀 삐지셨어. 그리고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분한테 말씀 안 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왜 이분을 만류했냐면 이분은 공부를 할 때 있죠. 공부를 수험 적합성 있고 공부를 잘 안 해요.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요. 이런 분들은 심층 면접을 잘해요. 심층 면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은 재량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량권. 재량권. 그 이제 재량권의 행정법에 여러분들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개념도 배우셨죠. 그럼 이제 그때 이 공부를 약간 이 수험 적합성 있게 필기 과목에 맞게끔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재량권이 왜 필요할까? 재량권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었을 때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 그 케이스가 사실은 재량권이 0으로의 수축과 반대되는 케이스는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정책, 그러니까 이 재량권도 일종의 보면 큰 틀에서는 정책의 한 개념인데 형사 법률 체계의 정책 중에 하나죠. 그럼 이 정책의 도입 배경, 그리고 이 정책이 운영될 때 문제점, 개선 방향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디에 맞냐면 행정고시 2차 논문형 시험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필기 객관식 시험에는 절대 안 맞아요. 필기 객관식 시험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외워야 돼요. 외워. 암기력 테스트 시험이라 했잖아요. 제가 지식 검증형 시험.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은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고시 2차 논문형 시험하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이건 지식 활용 능력 검증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분들은 필기 공무원 단순 암기식 필기 과목은 못 하는데 심층 면접할 때 날라다녀요. 면접 엄청 잘했어요, 이분. 짧게 준비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로스쿨 가든지 차라리 뭐 물론 로스쿨도 객관식은 뭐 암기력 시험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아니면 행시를 준비하든지 차라리 그럼 나아요. 근데 이제 7급이든 9급이든 어쨌든 객관식 암기력 시험인데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된대요.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다시 7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학습 성향에 따른 시험 적합성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공부 방법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학습 기본적인 타고난 학습 성향이 있잖아요. 이 학습 성향이 이쪽 시험 계통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이분은 처음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야 돼요.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합격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공기업.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공무원만큼 그렇게 까다로운 암기력 테스트는 아니지만 심층 면접이 주가 되는 뭐 대통령 경호실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차라리 그쪽으로 준비하셨으면 아주 빨리 했을 거예요. 아니면 언론고시라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학습 성향과 반대되는 시험을 계속 매달린 거예요. 이분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공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좀 답답해요. 수험생들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분들 조회수 엄청 많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뜨면 보면 조회수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왜 보고 있냐고요.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공부 방법론을 몰라서 공부에 몰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필기 과목, 온라인 과목 이제 가르치는 필기 과목 교수님들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나름 공부 한 가락씩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필기 과목 선생님들이 그 공부 방법론의 기본적인 뼈대, 기본적인 원칙들은 다 설명해 주거든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다 아는 내용인데, 뭔가 내가 몰입이 안 되는 건 방법론을 모른다고 착각을 하고는 그 유튜브에 뭐 사실을 9개월 만에 합격해?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기억술, 뭐 암기력, 뭐 방법론, 특별한 방법론이 있나 봐. 나 그거 한번 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거 보고 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케이스들 보세요. 이 공부 방법론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사실은 이게 장수생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유형들 중에 대다수를 차지해요. 대다수.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습 성향에 관한 분들은 사실은 직렬 변경을 추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맞죠? 자, 여러분들이 필기 과목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케이스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거기 다 영업직, 일반 영업 사원 개념이에요. 거기 학원에 이제 교수님들 컨텐츠를 팔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트레이닝을. 그래서 지금 이 공무원 경찰 쪽은 이런 학습 능률 향상 코칭 받는 게 개념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근데 특목 대입 분야는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잘 잡혀 있고, 여러분들 뭐 그 드라마 캐슬링 뭐 무슨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분당 얼마 받아가지고 막 이런 종류의 이제 진로 코칭 하는 거 보셨어요? 맞죠?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 그쪽에 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특목 대입 분야에 있을 때. 그분들은 분당 얼마를 받죠? 분당.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코칭 케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지금 프로모션, 2차 프로모션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제 선착순 10명 남았어요. 2차 프로모션. 근데 그게 이제 순경이나 9급 기준으로 치면 제가 1회 45분 할 때 얼마지? 지금 2차 프로모션 할인된 금액으로 반값에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코칭은 7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부가세 10% 별도니까 7만 7천 원. 근데 그게 원금액이 순경이나 일반 9급 같은 경우에 이제 1회 45분에 15만 원이에요. 그게 원금액은. 근데 15만 원도 엄청나게 금액이 다운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쪽 분야는 너무 생소해서 이 개념을. 예. 근데 이제 2차 프로모션 금액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 금액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프로모션에서 지금 선착순 10명 딱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1회라도 해당 프로모션에 해당되면 이분들은 이제 최종 합격할 때까지 계속 이 50%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션은. 예. 그래서 고등학생들 중에 이거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좀 똘똘한 친구들은 저한테 미리 팍 연락 온 다음에 선생님 저 아직 고등학교 졸업 안 했는데 이거 지금 프로모션 첫 번째 1회만 하고 제가 1회만 하면 다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지금 2차 프로모션, 1차 프로모션 할인된 금액 계속 적용받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똘똘한 친구들은 그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인데 꽤 많아요. 고등학생 중에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잽싸게 이제 코칭 1회 받고 선생님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졸업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다시 2회 신청하는 거예요. 3회 신청하고. 3단계 프로그램이니까 1, 2회만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3회는 본인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뭐 3회 해도 되고 4회 해도 되고 뭐 매달 코칭 받아도 되고 그는 본인 선택 사항인데 똘똘한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 프로모션 2차 프로모션 거의 끝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프로모션에 빨리 선착순 10명 남은 자리 들어오면 이제 1회라도 코칭 받고 그 금액 적용받으면 최종 합격 갈 때까지 계속 그 금액 할인 받는 금액인 거예요. 3차 프로모션은 이제 또 이제 원 금액으로 회복된 금액으로 가는 거고. 그렇긴 한데 제가 아까 이게 금액이 엄청 낮은 거랬잖아요. 원 금액 15만 원도 엄청 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으니까 금액이 높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쪽 분야 제 최고 전문가한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관계자한테는 제가 안단 말이에요. 잘. 근데 전문가한테 1대1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직접 내 개인적인 모든 변수들을 다 분석받아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이제 코칭을 받는 게 금액이 15만 원이 많을까요? 색도 없어요. 훨씬 더 비싸요. 뭐 예를 들면 뭐 음악 악기 레슨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제 적극적으로 받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보면 이제 프로 운동 선수들, 프로 야구 선수 출신도 있고, 제가 프로 격투기 여러분들이 이름만 알면 아는 분들도 제가 코칭해 봤어요. 공무원으로 직렬 변경해서 코칭 받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막 이분 분들이 이제 프로모션 할인된 금액을 받긴 한데 저한테 대뜸 와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코칭을 받을 줄 몰랐어요 이래요. 너무 저렴하니까. 저렴이란 단어는 너무 싸 보인다. 너무 할인이 많이 된 금액으로 원금액조차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적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프로 운동선수나 아니면 프로 격투기나 이런 분들 본인들이 이제 1대1로 레슨 받을 때 금액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생소한 개념의 필기나 경찰 공무원 준비생분들은 할인된 프로모션 기간 금액도 이게 이런 금액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시행착오를 전문가한테 1, 2회 코칭 받아가지고 6개월이나 1년의 시간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그거는 천금의 가치가 있죠. 그렇게 합격하신 분의 얘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네. 장수생들 중에 이제 코칭 케어 프로그램 코칭 받고 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원장쌤 이거 좀 광고해서 미리 좀 홍보를 미리 좀 많이 해주셨어야죠 이래요 저한테. 내가 왜요 이러면 미리 알았으면 제가 장수생이 안 됐죠. 4년 5년 차 분들 그분들은 1년 2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아는 거예요. 네. 맞죠? 맞잖아요. 예전에 헬스장에 PT 개념이 처음 등장할 때 다들 미쳤어 이랬어요. 아니 그냥 헬스 관장님은 헬스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려주면 내가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아니죠. 그 같은 기계라도 이제 몇 분할해서 몇 회를 하고 식단을 어떻게 짜고 내가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집중도 있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시행착오 효과가. 그러니까 비싼 돈 내고 PT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극적인 효과를 원하는 분들은 그런 정말 스타 트레이너 분들한테 엄청 고액의 PT를 내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프로모션 10자리 정도 남았으니까
꼭 혜택을 보십시오. 금액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금액을 다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 계속 그랬어요. 이쪽 계통에 이제 특목 대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돌아오세요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처음에 속아서 왔어요. 속아서 그 학원 관계자한테 속아서 이제 강의를 왔는데 그때 이제 경찰 1기생을 경찰직을 제일 먼저 심층 면접 코칭을 했는데 그때 전원 다 뒤집고 합격했어요. 30%만 안정권이었고 70%가 점수가 말도 안 되게 이제 낮은 점수였는데 면접에서 그때만 해도 면접에서 뒤집는 경우 잘 없다고 막 그랬을 때였어요. 근데 전원이 전부 다 합격해가지고 최종 합격해서 막 1기생이 그때 자기들끼리 그 단톡방에 그 흥분감 막 해냈다는 그거에 이제 저도 모르게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좀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순경이나 구급 출신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밑에서 실무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핵심 관료제에서는 핵심 중추 역할이거든요. 그런 관리 직군이 아니라.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제 그 관리 직군으로 가는 분들을 위주로 코칭을 했다면 이제 실제로 9급이나 7급 실무진으로 가는 분들 코칭하면서 이분들이 가지는 가치관이나 생각의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건강한 관료제로 관료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보람이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남아 있었고 그래서 금액을 아주 다운해서 이걸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하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들 공부 방법론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유튜브에 그럴듯한 공부 방법론 얘기하는 거 그거 그만 보세요 이제. 차라리 그 시간에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고 시행착오를 줄이세요. 그게 제일 낫고. 근데 선생님 제가 금액적으로 도저히 그럴 여건이 안 돼요 이러면 그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경찰 공무원 코칭 케어 프로그램 하면서 상담했던 사례들 소개하는 내용들을 찬찬히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거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공무원 준비생이 돈이 없어서 코칭을 못 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경찰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다음에 제가 코칭했던 심층면접 1대1 코칭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면접 준비한 분들도 꽤 많은데 돈을 값어치 있게 써요. 그러니까 저한테 코칭 받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절대 안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제가 이제 경제적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걸 아니까 그래서 이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이러면 자기가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 있는 자세죠. 그렇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돈 탔으면서 그리고 뭐 커피 막 하루에 막 2,000원, 3,000원씩 짜리 그 달달한 거 먹고 달고나 커피 먹고 영화 보러 가고 또 공부할 때는 또 친구들하고 술 한 잔도 먹고 부모님 등골 빼먹는 수험생들이 실제로 이런 심층 면접이나 이런 코칭 케어 프로그램 문의 올 때 금액 얼마예요? 금액이 뭐 비싸냐 많이 이런 무리한 말들을 하면서 돈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값어치 있게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영화 보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쓸데없이 커피를 왜 그렇게 비싼 걸 사 먹어요, 솔직히. 저는 맨날 먹는 게 있어요. 그 아메리카노는 그 있잖아요. 공유 씨가 선전하는 거. 요 조그만한 스틱. 그거 탁 터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만한 컵에 넣으면 파는 아메리카노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한 번씩 사치를 부리고 싶을 때는 그 슈퍼에 스타벅스 커피 팔잖아요. 3,000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게 다 자리값이에요, 그게 커피숍에. 돈 없다는 수험생이 도대체 거기 가서 그런 커피를 왜 사 먹고 있냐고요. 그리고는 정작 돈을 써야 될 때는 아까워하고 교수님들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책 돌려보고 영상 강의 돌려보고 서로 그런 데는 또 돈을 막 안 아껴야 될 때는 안 아끼고 그렇게 이제 값어치 있게 못 쓰는 거예요. 진짜. 뭐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10자리 남았으니까 이제 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결론은 그래요.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시행착오가 너무 길어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이제 자기가 몰입이 안 되고 자꾸 딴짓을 하는데 이거는 학습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본인이 공부를 잘 못해서도 아니라는 거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
이제 그 예시로 더 설명을 드려드린 거예요. 알겠죠? 이상입니다.